안녕하세요. 송상케미TV입니다.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이고요. HLB 그룹주들 중에 특히 HLB하고 HLB 생명과학이 다시금 공매도가 좀 살아나고 있죠. 이런 공매도들이 좋은 호재로 인해서 좀 소멸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꽤 크게 살아나고 있고 HLB의 공매도 또한 꽤 크게 두 자릿수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8%, 9%대 나오다가 어제 12%대 가까이 공매도가 좀 급증을 했고 HLB 생명과학도 공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1%, 0%까지 줄었다가 어제 6%대 나와 있죠. 전체적으로 추세가 우하향 중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켜줘야 될 자리들은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간신히 잘 지켜주고 있고 HLB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선, 20개월선을 깨면서 어느 정도는 약간 추세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HLB나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어제 5일선에 붙어서 간신히 5일선을 유지해주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옆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옆으로 간다는 게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는 얘기죠. 저점을 좀 잡아주고 옆으로 가서 이동평균선의 이격을 모아주는 이런 과정들이 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 이 몇 가지 기사가 있어서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핀포인트의 출처고요. 백종원 기자님의 글입니다. 항상 뉴스는 참고 참조 정도로 보시는 게 좋고 전체적인 추세와 같이 이해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개발 중인 백신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선두에 있는 게 나노젠 나노코박스, 나노젠 나노코박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게 빈바이오의 백신입니다. 빈바이오의 백신은 mRNA 방식이고 나노젠 나노코박스는 제조합 단백질 방식이죠. 서로 약간의 틀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현지에서 올해 이 두 가지 자국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백신과 빈바이오 케어의 ARCT 로사죠. ARCT 로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mRNA 기반의 백신이기도 합니다. 이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임상 3상 중간 결과에 대한 베트남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이 가장 문제가 되는 델타 변이로부터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이게 계속 잡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장벽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13일 베트남 언론 팜낫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반통 보건부 차관이 백신의 중간 임상 결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는 수정 지침 525에 서명했다고 그랬죠. 이에 따라 이제 베트남 보건부는 면역 원성 자료에 근거한 보호 효과가 백신의 임상 중간 평가의 결과에 있을 경우 조건부 허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EET를 바짝 쫓는 게 ARCT154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mRNA 기반 백신이죠. 최근 ARCT154는 임상 3상에 접종이 완료됐고 3A상이죠. ARCT154 개발사 빈바이오케어는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 백신의 시험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HLB가 예전에 바닥권에 어느 정도 있다가 급등한 배경에는 어느 정도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제 이 승인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지지부진해지면서 거의 예전 가격으로 다 해결했는데 이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립이라는 또 좋은 이 항암제가 있죠. 이 표적 항암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간암의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도 됐고 이 리보세라닙의 발전이 결국은 행보가 이 HLB 그룹주들에게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직은 그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결과가 크게 도출되지 않다 보니까 단지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크게 올랐다가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혼란회장의 이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승인이 안 나기는 어렵죠. 승인은 나긴 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우리가 항상 뉴스를 접할 때는 차트랑 같이 보는 즉 추세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게 무척 중요한데 역시 HLB나 HLB 생명과학 두 개 다 이 중장기적인 추세들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인 추세들이 먼저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HLB도 이렇게 V자로 딱 반등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옆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5주선 맞고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G3BNT가 HLB에 대해 이제 이 피인수 될 수 있는 주주총회가 열리죠. G3BNT는 사실 약간은 실력이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바이오 업계에서 약간은 실력이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는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10월 29일 날 신경 영양성 각막염 3상 결과가 미국 학회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프레스9의 최은석 기자님의 글이고요. G3BNT는 미국 자회사인 리젠트리 LLC를 통해 이 개발 중인 희귀 안과 질환 신경 영양성 각막염 치료의 신약 임상 3상 결과를 미국 안과학회 AAO죠. 여기서 발표한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2021년도 미국 안과학회 미팅이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로 예정됐는데 지금 한 거죠. G3BNT의 이 SER1 결과는 공사의 연구진과 임상시험 수탁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ORA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G3BNT가 이제 HLB 이슈가 되면 일단 이름 HLB 테라페틱스로 좀 바뀔 확률이 높은데 정확한 건 이제 주주총회가 나와봐야 알겠죠. 제 생각으로는 오늘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 11시 정도 많은 부분이 의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응했던지 몰라도 G3BNT 주가가 그나마 이 세계 회사 중에 제일 낮죠.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고 깨지 않아야 될 5개선 이틀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역시 중기 추세도 예전의 매물대를 깔끔하게 다 돌파해주고 5선 위에 있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241선위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좀 잘 나오면 또 주가에 잘 반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만약에 크게 올랐다 꼬리가 달리면 일단은 짧은 이 재료 소멸 정도는 또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월봉에서의 위치가 어찌 낮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여지죠.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 있을 때 재료가 소멸되거나 끝나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지만 월봉 바닥에서는 이제 턴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라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차트 모양을 갖고 있는 게 G3BNT입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요새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사실 작년 3월 달에 엄청 급등했던 종목들 1년 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많은 제약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큰 실망감을 안고 있는데 일단 근간에 살아나는 제약바이오 훈풍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메디파나의 기사고요. 3분기 두개 실적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회사들이 좀 많은가 봐요. 대체적으로 뭐 삼바로직스, 시젠, 이노엔 이게 상위사가 더 견인하고 있고 셀트리온의 매출과 영업이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셀트리온 주가 크게 밀렸다가 에케로나의 이후 승인에 힘입어서 어저께 크게 급등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메디파나 뉴스의 김창원 기자님의 글이고요. 국내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세가 3분기에도 이어지면서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두 자릿수로 성장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6년부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매출액과 영업, 순이익 모두 한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던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작된 지난해에는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성장세가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고 특히 상위 제약사들의 매출이 두드러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단 이 셀트리온이 조금 역성장한 게 그렇긴 한데 언젠간 다시 다 돌아와서 셀트리온도 레키로나 유럽 진출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잠깐만 중간 내용을 보면 셀트리온이 부진한 사이 유한양의 매출을 전년 대비 9.1% 증가 1조 가까이 끌어올렸고 셀트리온과의 격차를 좁히기도 했습니다. 지신혹십자도 매출이 4.4% 증가한 1조 1355억 원, 영업이익은 20.8% 증가한 876억 원, 당기순이익은 13.4% 증가한 831억 원으로 고른 성장을 보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월등한 성장세를 보였고 선두 3개사를 다 이어팔 정도로 큰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42.3% 증가한 1조 1200억, 거의 다 1조 클럽이죠. 영업이익이 104%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역시 117.1% 증가한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11월 제약 성장기업 브랜드 평판 1위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린 대로 2위가 셀트리온이고 3위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4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5위가 신풍제약입니다. 대한경제 출처고요. 여기 HLB나 HLB 생명과학이나 잘 봤더니 없습니다. 1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30등 이스데시스, 중간중간에 한국파마, 대웅제약, 종근당, 라고 HAK인원, HK인원 사실 머크사 관련으로 잘 연결이 돼 있죠. 굉장히 핫했다가 잠깐 조용하긴 한데 이 HK인원 있고 녹십자, 유바이오팜 이렇게 SK바이오팜 이렇게가 있습니다. SK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이 중간에 두 개나 있네요, 그죠? 두 바이오 업계들이 상당히 요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SK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최초 백신에 또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근간에 이 바이오 K 누딜 지수를 보면 11월 들어서 1.46% 상승했는데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이 결과가 나왔죠. 사실 KRS 헬스케어 지수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근데 어제 셀트리온 형제들이 좀 급등해주는 바람에 지수 전체가 올라간 이 효과를 받고 SK바이오팜 상승률 상위권에 있죠. 제가 바이오주 정보 따로 찍어 드릴 때 SK바이오팜을 꼭 찍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KRX 바이오 K 누딜 지수가 11월 들어 1.46% 상승해서 2596.42%를 기록했다는 핀포인트 출처입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일 기준 KRX 바이오 K 누딜 구성 종목의 시가총액은 142조 195억 원으로 10월 29일 시가총액 141조 3,954억 원과 비교할 때 6,240억 원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녹십자가 최대 조금 하락하는 12.57% 하락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셀트리온의 주가는 11월달 1.48% 성장해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이 높았다고 하긴 하지만 셀트리온은 주가가 많이 그동안 떨어졌었죠.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하고 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이 막 상위권에 있다고 해서 뭐 지금 막 급등하고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또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보면 올라간 게 없는데 여기서 상위권이라고 하니까 답답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대차거래 상위 종목을 보고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코스닥 대차거래를 보면 HLB 그룹주들이 여기 있지는 않아요. 대차거래가 활발하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제 공매도가 꽤 크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차거래 상위주 20종목의 1등이 인탑스죠. 쭉 보면 제약바이오주들을 보면 3위가 크리스탈 지노믹스, 5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고 9위가 메디아나, 10위가 경동제약 이렇게 있습니다. 28위가 셀리버리가 있고 22위에 이렇게 G3BNT가 자리 잡고 있는데 HLB 테라피틱스로 설명이 변경되면 다음부터는 HLB 테라피틱스로 이렇게 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